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주니까 지수 상승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번 주는 유달리 미국 증시 흐름에 연동이 강했죠.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이슈에 중심에 있는 만큼 당분간 새벽에 나오는 미국 증시 결과에 국내 증시가 따라가는 모습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이 오늘까지 4거래일 내내 매수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 저변이 넓어진 덕분에 변동성 요인이 생겨도 지수 하단이 한결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상승에 좀 이제 편안한 시장으로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모시고 시장 진단 잠시 듣고 그리고 오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편안한 날 나오셔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대였죠. 네네. 우리 SKI 테크놀로지 상장 관련해서 네네. 우리 또 팀장님께서 이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잘 예측해 주셔가지고 네네. 조금 다들 이제 따상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네.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다들 또 시청자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네. 정확하게 밸류가 나오는 기업이고 네. 퍼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네.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모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의 어떤 시총을 넘어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그게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좋아요.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쪽을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는 아직은 히스토리가 많이 없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지만 충분히 SK 그룹 내에서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SK 이노베이션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적정 주가 라인에 좀 오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편이세요? 저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네. 적정 구간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10만 한 2, 3, 12만 원 초반대가 좀 적정한 구간인데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기관이 계속 사는 네.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법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첫날 완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약간 저가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좀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개인 매수세 유입으로 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장 흐름 상에서는 변동성도 조금 이제 커져 있고 어떻게 지금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가 매수라는 타이밍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수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보잖아요. 기관, 외인, 개인으로 보는데 네. 사실 코스피가 작년에 1,400 찍고 올라왔을 때 3,000까지 올라왔을 때 사실 그 기간에 어떻게 보면 올린 수급은 제가 볼 땐 개인이에요. 개인이었죠. 개인이 한 네. 29조, 30조 올렸고 기관이랑 외인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도 충분히 메이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제 작년과 달리 시장의 질이 약간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SK하이닉스, 현대차인데 최근에 이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를 조금 조용히 올라가다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코스피 신고가를 만드는 이제 섹터나 종목들은 이제 사실 개인들이 많이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해운, 조선 같은 좀 이런 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급의 질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한 3,000, 한 5, 600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300, 400까지도 여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에 이런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경기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가는 과정 중에 네. 겪어야 할 풍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좋을 때는 주식을 쉬고, 그러니까 나쁠 때는 주식을 쉬고 좋을 때 주식을 한다.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맞아가면서 해야지 가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뺐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시 들고 사실 이런 타이밍을 가지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의 격언 중에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실대 실주라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아무래도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코스닥 이야기도 잠깐 해줬지만 제약 바이오가 실적 시즌에는 워낙 좀 약한 것도 사실이 있고 네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뭐 인플레 우려감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더 심란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대비해서 가치주들 상당히 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아 사실은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실적이 잘 나오는 싼 주식을 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엔 성장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은 또 가치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 가치주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는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MM은 약간 좀 논외로 약간 그 종목 논외로 보더라도 철강, 조선, 해운은 이제 살짝 좀 이제 많이 올라서 쉬는 타이밍이 약간 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 내에서도 이제 식품, 그다음에 여행, 의류, 면세점 약간 이쪽으로 약간 또 매기가 그러니까 약간 이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주에 특히 좀 예, 그런 흐름이 가치주에서도 보였죠.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하드 캐리했죠 작년에. 근데 오히려 점점 내려가면서 지금 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뭐 특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TSMC에 비해서 아직도 쌉니다. 뭐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실적 시즌이 5월 27일까지 어쨌든 계속 실적 발표가 나잖아요. 그럼 실적을 딱 보고 실적을 보면 그 이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컨센서스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딱 펄을 계산해보고 이제 밸류를 계산해봤을 때 이 종목은 아직도 저가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가겠다 싶으면 홀딩. 아니면 실적이 망가지거나 그렇다. 그럼 그거는 그냥 수익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교체 매매. 그게 네. 성장과 어떤 가치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밸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밸류의 굳이 문제다. 가치와 성장을 나누지 말고 실적을 보고 구분하지 말고 실적과 지금 성장성을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 삼성전자도 밑에서 한 2배 올랐고 포스코도 밑에서 2배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긴 가요. 다 아까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형식으로 가는데 시차의 문제인 거고 그 당시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싼 종목을 잘 고르자 뭐 이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네네. 싸고 실적이 좋은 주식을 고르느냐, 실적이 좋은데 싼 걸 고르냐, 이게 약간 방점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로는 게 미래 실적하고 연결이 좀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할 때는 뭔가 이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뭐 확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이렇게 좀 실적이 좀 더디게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특히 이제 가치주를 놓고 볼 때 지금 가치주 얘기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매매하는 요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순환매도 돌고 있고 이 시점에서 뭐 뭘 보고 가야 되는 게 좋을지 좀 이게 좀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실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저도 요즘 트레이딩하기 사실 진짜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성장주, 가치주 논란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치주 내에서도 지금 네. 매기가 돌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소남매가 돈다고 했는데 사실 여행이나 면세점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네. 실적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작년 대비 그러니까 선방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기초 효과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다 영업 적자.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수급은 보면 또 개인 기관들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보면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분명히 백신을 다 맞고 나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딱 풀렸을 때 분명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수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막상 이제 HTS 앞에 앉으면 저도 사실 고민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가치주 투자에는 뭐 이렇게 시간을 네, 기다려라가 항상 따라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반대적으로 성장주가 올라야 되는데 성장주도 또 지금 계속 뭐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뭐 SK하이닉스 나오지만
그 당시에 보면 공매도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사실 가슴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를 보기 싫어요. 뭐 길게 이렇게 시간을 늘려보면 조정의 어떤 과정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딱 계좌를 보게 되면 사실 파란색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뭐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저도 이제 앞에 앉으면 상당히 고민은 많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류를 좀 따라가려면 뭐 굳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누게 된다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성장주가 좀 계속해서 올라왔고 이제는 한번 가치주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주가 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성장주를 버리기에는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포트를 좀 약간 균형적으로 맞추되 저는 이제 약간 좀 성장주에 더 밸류를 더 싣는 게 관심을 좀 더 어떨까. 가지자라고 약간 이야기를. 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 하면은 뭐 철강, 조선, 해운 등 해서 상당히 또 가파른 상승 흐름도 나와 주었는데 방금 얘기를 좀 잘해주신 것도 매기가 약간 지금 순환에 들어가면서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음식료 최근에 또 좋고 우리도 상당히 좋고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아갈 것을 예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치주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철강, 포스코가 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포스코는 이제 약간 쉬려고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에서 약간 좀 악재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포스코는 딱 약간 자리를 잡았고 HMM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종목은 약간 좀 모르겠고. 번외다. 번외죠. 예. 그리고 조선이랑 해운 같은 경우도 살짝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차례 아닌가요?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반영이 된 HMM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랠리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음식료, 의료, 여행, 면세점이 이제는 좀 바톤을 터치 받지 않을까. 특히 이 면세점 같은 경우 신라호텔, 사실 신라호텔도 제가 알기로 창사 이래 지금 처음으로 영업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 원대까지 지금 거의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해져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철강, 조선, 해운은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S 앞에 앉으셔가지고 네. 자, 종목을 고르신다면 오늘 그럼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품목이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나왔다. 그게 이제 항공이랑 뭐 중고차, 렌트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주를 넘어다닐 때도 어쨌든 비행기를 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 같은 경우는 포드나 GM 같은 경우 이제 신차를 못 만드니까 중고차나 이제 렌트카로 좀 소유가 몰리다 보니까 근데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현대차도 지금 주문하면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시간이 있어서 많이 커지고 걸리고. 있지 않았나요? 네네. 그래서 좀 렌트카 쪽에 좀 방점이 좀 있고 좀 이런 쪽에 좀 저는 좀 보고 있는 SK 네트워크라는 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렌트카 쪽만 아니라 좀 렌탈 사업 쪽에 좀 특화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사실 뭐 그렇게 막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1분기 영업이 약간 좀 컨센서스에 비해 약간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수익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축소가 좀 되고 있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중심으로 좀 어떻게 보면 구조 개편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렌탈 사업의 성장이 좀 계속해서 눈에 네.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동사가 삼성전자랑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휴를 해서 뭐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비해서 대형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SK 매직으로 좀 대면되는 렌탈 사업들 지금 계정 수가 지난해 200만이었는데 올해는 240만 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카라이프라고 하죠. 지금 이제 렌터카 대수에 대해서 렌트카 어떤 출혈 경쟁보다는 질로서 성장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에 따라서 저는 오늘 관심주로 좀 SK 네트워크스 좀 가치주에서 하나 좀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소비하는 어떤 세상의 패턴이 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소유해서 뭔가 네네. 하던 갖고 있던 그런 거에서 이제 쉐어를 한다든지 공유를 네. 한다든지 아니면 렌탈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걸로 굉장히 이렇게 뭐 단순히 가전제품도 뭐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큰 덩어리들도 네.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맞아요. 뭐 이렇게 공유한다고. 예, 뭐 하더라고요. 자판기로 또 사고 중고차도 오. 자판기로 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거 보면 참 많이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SK 네트워크스 이야기를 좀 잘해주셨고 지금 자리도 정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좀 그쪽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LG 상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진짜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LG상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LG상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SK 네트워크스를 좀 가지고 온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렌탈 사업이지 않습니까? 렌탈 사업,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네. 이제 라이프가 좀 체인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높게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유보다는 공유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대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결국 이 현금성, 유동성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상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충분히 좀 재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로도 보면 좀 재편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 부분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워커힐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좀 손실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회복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좀 기대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호텔이나 외식업 지금 올라가는 이유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아는 악재고 이제는 좀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그런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는 좀 가치주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그냥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네. 그 이제 매매 전략, 뭐 이제 가격과 함께 네네. 뭐 어쨌든 가치주 맥락에서 좀 뽑아오신 거니까 네네. 시간적인 투자도 뭐 어떻게 좀 어느 선에서 좀 나눠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충분히 지금 매수권에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주 투자니까 좀 시간이 좀 글쎄요 좀 제가 시간까지 맞추면 좀 네. 자리를 깔아야겠지만 일단은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네. 목표가를 한 7,000원 정도로 잡아서 지금 7,000원에 가려면 한 2년 전 19년도에 한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충분히 보유하고 가셔도 이제 안전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좀 7,000원을 잡고요. 그 대신 이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5,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이해수 캐스터 지금 특징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어제와 다릅니다. 현재 코스피는 3,155선, 코스닥은 지금 현재 1% 넘게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에서는 LNF가 6% 가까이 급등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현대위아입니다. 기관 매수의 종목으로 꼽아봤는데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가 최근 7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투자 진행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급등을 한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이제 국내에서 차 엔진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또 순수 자동차 부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작 기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은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서 연속적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테마는 1월 주도주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그동안 참 많이 쉬어갔습니다. 1월 증시 사상 최고치의 주역이었던 자동차와 IT가 4, 5월 증시 반등 때는 경기 민감주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금 추후 반란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는 걸까요? 자동차, 반도체 모두 대규모 투자 계획 소식을 내놓으면서 오전장 시장을 주도했고 현재는 대부분 종목 상승폭을 오전 대비는 좀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슈 종목은 어제 이어서 설인바이오인데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코로나 백신 CMO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은 오늘도 시세를 강하게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삼성바이오는 새쌍둥이로 움직이죠. 서린바이오는 원료를, 일신바이오는 유통을 맡고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세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 종목은 테스입니다. 4월 38,000원까지 근접했던 주가가 어제는 3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출렁이면서 힘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좋은 제목,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라는 제목의 목표가 4만 1,000원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고객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인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오늘 리포트 종목도 오늘도 이제 이렇게 네 카테고리에서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관련해서 좀 매매 전략 들어볼 종목이 있을까요? 좀 현대위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자동차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이제 기아도 이제 차를 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현대위아도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좀 꿈꾸는 좀 어떤 미래가 사실 저는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M도 그렇고 뭐 사실 로봇계 관련돼서도 분명히 지금 이유 없이 뭐 당연히 이제 M&A를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물론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차량이 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뭐 이제 미국 현지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 뭐 그룹들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현대차도 거기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미국 시장 지금 사실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라인을 좀 어떻게 보면 깔아서 좀 그런 시장을 좀 보겠다라는 좀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좀 그중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대차랑 좀 기아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에 따라서 자동차 물론 이제 성장 종목이죠.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나오고 좀 많이 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도 지금부터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룹주 내에서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저는 무조건 현대차죠. 네. 현대차를 가장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모든 수혜는 현대차가 일단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현대차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아이오닉 5가 얼만큼 판매가 되느냐 결국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가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 현대 작년에 이제 말에 2020년 말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 때 어떤 이제 매출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제 UAM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가 변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 지금 부지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BMW 본사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래서 좀 삼성동이 상당히 좀 현대차 그룹 위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미래가 좀 전 궁금하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좀 모아가는 구간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